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새롭고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고 의외로 그 생활이 꽤 편안하게 느껴졌죠. 프랑스에서 온 마르크는 서울에서 2해를 지냈습니다. 그는 퇴근길마다 한강을 걷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고 휴일이면 근교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인천공항을 나섰죠. 그로부터 7개월 뒤 그는 다시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이 아니라 입국장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이건 단지 마르크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이유, 지금부터 조용히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마르크는 파리로 돌아간 뒤 곧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느꼈던 건 단지 서비스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요. 은행 업무는 아침부터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고, 택배는 집에 없으면 다시 잡아야 하고, 밤에는 문 여는 가게가 거의 없고, 음식 배달은 느리고, 가격은 2배. 처음엔 그냥 프랑스는 원래 이렇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답답함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야식이 먹고 싶었던 그는 한국이라면 지금 떡볶이 시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건 편리함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걸요. 한국에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돌아와 보니 그게 참 특별했던 거더라고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가게는 불을 밝히고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나라. 그는 말합니다. 그 자유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편의보다 더 큰 감각이었어요. 한국은 삶을 내 리듬대로 조율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레이첼은 미국 뉴욕 출신의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일했고 그 시간 동안 서울의 밤을 꽤 자주 걸었습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가 많았는데 밤 늦은 시간에도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혼자 걷고는 했습니다. 놀랍게도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태연하게 걷고 있지?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한국에선 혼자 걷는 여성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심했어요. 그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지하철 안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은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고 그런 장면을 반복해서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서울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물리적인 안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야, 배려. 그게 한국에선 자연스러웠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 안정감이요. 사람을 은근히 끌어당겨요. 정말 그게 그리웠어요. 요하네스는 독일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서울 생활 3개월 차. 그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렀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낯설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조차 어떻게 쓰는지 몰랐죠. 그때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급히 I'm not speaking Korean이라고 했고 직원은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역 앱을 켠 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주소 변경, 인쇄, 서명, 심지어 세금 납부까지 단 10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요하네스는 말합니다. 영어로 완벽하게 대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 말 없던 친절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가능하게 했던 건 그가 말하길 그런 각종 행정 전산화 시스템, 그런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고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따뜻함과 스마트함이 같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오히려 오래 남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 온 디지털 노마드 케빈. 그는 IT 전문가로 세계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원격으로 일해왔습니다.
서울에서 6개월 머무는 동안 그가 가장 자주 쓴 단어는 smooth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매끄러웠다고요. 병원 예약은 앱 몇 번 누르면 1분 만에 끝났고 공공 와이파이는 지하철, 버스, 공원 어디서든 당연했고 송금은 전화번호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한국은 뭐든 막힘이 없어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저항감이 없어요. 흐름이 자연스럽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 한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지점을 찾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IT 기술은 충분한데 시스템이 그 기술을 못 따라가요. 그는 그날 서울에서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업무도 소비도 생활도 한 번의 클릭이면 끝났던 그 시간들. 한국은 기술을 뽐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살게 만드는 나라예요. 삶을 단순하고 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디지털이 녹아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매끄러움, 그 감각이 몸에 배면 쉽게 못 떠나요. 안젤라는 필리핀 출신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패션 트렌드를 공부하러 서울에 1년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거리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철 광고도, 편의점 진열도, 카페의 인테리어까지 다음 달엔 또 바뀌어 있어요. 이 변화는 처음엔 정신없고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큰 물살 속에 있다는 느낌. 가만히 있어도 자극을 받고 그 안에서 나도 늙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은 반짝이고 야시장에선 늘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SNS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그 에너지 속에서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시끄럽고 피곤하고 가끔은 너무 빠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은 내 삶도 덩달아 움직여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움직임, 그 열정, 그게 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나라가 완벽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즉 와이파이 때문도 배달의 국민 때문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 마음에 남아있던 무언가, 그걸 찾으러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살 수 있는 자유, 새벽에도 혼자인 걸 두렵지 않게 해주는 안정감, 말 없이도 전해지는 배려, 삶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를 자극하는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흐름을 읽는 교양 채널 러블리 TV였습니다.